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이고 오전 5시 26분이네요. 그래서 영상 녹화 중에 있고, 오늘 간략하게 비트코인 움직임 잠깐 보고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 다뤄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생태계 조금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좀 다룰 내용들이 이제 비주류 좀 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태계라서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정세라든지 뭐 어떤 전쟁 이슈라든지 뭐 3월 이제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인플레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송합니다. 네,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그나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그나마 좀 덜 빠지는 추세인 거라는 게, 왜냐면 이제 나스닥이랑 굉장히 좀 많이 커플링이 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이제 현물로는 뭐 13,000이 뚫렸었고, 이제 선물로는 이제 좀 13,000을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나스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암호화폐가, 크립토 시장이,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슬슬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그 갭 차이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체감이 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제 뭐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나락을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하락률이 강했던 토큰들 같은 경우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이슈들이 좀 있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거 전에 앵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서 이거를 저저번 주쯤에 좀 추천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뭐 2달러 부근이었죠. 그래서 사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코인들은 제가 이번 장에서 진짜 계속 말씀드렸었던, 가장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무조건 단기 익절을 하셔라. 지금 장이 뭐 이렇게 길게 갈 만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중간중간 단기 반등, 뭐 분위기 좋은 장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지만 69,000 전고점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매수하는 거 너무 좋은 대응이고,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아까 그 상승이 좀 나왔을 때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자르면서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시나 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지금 뭐 제가 해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장세예요. 지금 이런 장에서 물리면요 진짜 기회비용이 많이 커요. 지금 이런 장에서 한번 물리면은, 한번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메이저 알트가 아니라 이런 좀 시총이 낮은 알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합니다. 지금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영상이 좀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믿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미러 같은 친구들도, 진짜 이런 친구들은 이 상승이 반나절을 그러니까 반나절 끼켜봐야 반나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고, 무조건 단기 익절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나마 뭐 이런 레이어 1, 시총 높은 레이어 1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 한데, 저런 친구들은 좀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팬텀이라고 이제 플랫폼 코인인데요, 요 이슈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영상인가요? 그저께 영상이죠. 그저께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팬텀 같은 경우는 이 과거 한 20년 여름쯤이죠. 그때 디파이 썸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온 게 사실 디파이라는
섹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디파이의 아버지라고 좀 불릴 만한 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와이언 파이낸스의 이제 얼굴 마담이자 개발자인 이제 안드레 크로니에 라는 이제 개발자 이 사람인데요. 굉장히 좀 세게 생겼네요, 사진은.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거 아머페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어떤 개발자가 좀 그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주도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비탈릭, 부테린이 뭐 이더리움을 이렇게 쭉 끌고 온 것처럼 이런 디파이 붐이 일어났고 그때 그 디파이의 아버지라고 좀 불릴 만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 시장을 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말고도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굉장히 좀 많이 언급되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디파이 붐을 떠나서도 이제 팬텀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신으로 출발한 블록체인 그 푸드 쪽 블록체인으로 출발한 코인이 있는데요. 그 코인이 굉장히 좀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아서 해외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 나가서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이 안드레가 맡아가지고 뭔가 정말 괜찮은 그런 개발과 어떤 이런 생태계를 구성을 하게 돼요. 뭔가 지금 좀 스토리 같나? 좀 스토리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좀 쉽게 스토리처럼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텀을 안드레가 맡아가지고 도맡아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생태계가 같이 확장시켜졌었던 코인들이 이제 뭐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루나, 테라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뭐 대표적인 레이어 1, 레이어 2 생태계들이 이때 동시에 확장이 되죠.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같이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상승 추세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라마 보시면 최근 이제 TVL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체인별로 봤을 때 거의 뭐 5위네요. 지금은 5위인데 이게 원래 뭐 한 3위, 4위까지도 올라왔었고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 V3.3 이 스냅샷 이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2위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팬텀의 저력이 굉장히 컸고 팬텀을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해외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보였었고요. 가격만 놓고 봐도 정말 많은 상승과 TVL로만 봐도 엄청난 상승, 그리고 팬텀 안에 있는 이런 디파이 디앱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제 다뤄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개발자 이슈로 인해서 거의 모든 팬텀 안에 있는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서비스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을 밟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개발자 하나 그 뭐 떠났다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진정한 탈중앙화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만큼 팬텀에서 이제 안드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팬텀에서 이 안드레와 안톤 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몸담았었던 이 생태계를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25가지 앱에서 이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다. 그래서 4월 3일까지만 서비스를 한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공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4월 3일까지만 서비스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보시면 거의 다 이래요. 그리고 지금 팬텀 생태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그런 실정이고요. 여기에서 좀 많이 이제 핫했던 뭐 와이언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 솔리들리 같은 경우도 좀 핫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뭐 솔리덱스라는 쪽에서 뭐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이어 나간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뭐 팬텀 체인이 곧 안드레냐? 이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좀 팬텀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좀 이제 개발자 이슈,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 네. 저도 이런 건 또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이번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다음번 투자하는 그런 때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팬텀 쪽에서 이제 아비트리지 하시는 분들, 풍차 돌리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개별 디앱들 거버넌스 토큰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려다가 이제 꼬꾸라진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암호화폐 파는 모른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큰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팬텀 같은 경우만 해도 자 보시면은 일주일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죠. 여기서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솔리들리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합니다. 순간 급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 거의 3달러에서 뭐 1달러, 0.7달러까지 급락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데서 인수를 뭐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말고도 뭐 멀티체인이라든지 보시면 다 나락을 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사망 선고 아닌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크립토 마켓 전체에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면 뭐 멀티체인으로 좀 이렇게 TVL이 이제 분포된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뭐 이런 뭐 팬텀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이렇게 좀 개발 선상에 놓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 나아가는 스텝에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 전체에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게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도건이 이제 테라 대표죠. 토건? 도건이 이제 트위터를 하나 올려요. 어떤 트위터냐라고 또 봤더니 되게 웃긴 트위터죠. 나는 절대 암호화폐 이제 뭐 떠나지 않을 거야. 오래오래 크립토 마켓에 있을 거야. 이런 글을 올리는데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뭐 팬텀의 사태를 보고 저격을 한 좀 저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좀 네. 그래서 테라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 생태계를 좀 믿고 좀 개발자 적어도 개발자 이슈 뭐 이런 이슈는 없겠다 라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한 그런 간접 홍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코스모스 생태계를 좀 간단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코스모스 생태계가 되게 내용이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막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스토리 텔링처럼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를 좀 이해하려면 뭐 되게 막 뭐 허브, 뭐 존, 뭐 IBC, 뭐 SDK, 뭐 이런 뭐 텐더미트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하면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를 보시면요, 대략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독 레이어 1 체인 단일로 가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약간 블록체인계 인터넷처럼 이렇게 뭔가 다른 이런 친구들을 좀 이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도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오늘 좀 다룰 거는 코스모스랑 지금 이 물량 모양 오스모시스랑 그리고 주노 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스타게이즈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테라 루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코스모스에 있는, 코스모스의 생태계로부터 출범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한성 티몬 대표랑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페이 쪽, 이제 페이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차이카드라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서 나온 게 테라인데요. 테라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디파이 같은 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제 관련된 이제 그런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뭔가 그런 것들 더 하고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뭐 앵커 프로토콜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내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작년 레이어 1 붐이 있으면서 그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자체 테라 플랫폼을 내고 메인넷을 자체적으로 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출어람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신박한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코스모스 쪽에 많아요. 과거에 이제 뭐 카바라든지 아니면 룬 토큰, 그러니까 그 토르체인이라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모스 기반으로 나온 이제 프로젝트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오늘 이제 오스모시스, 주노, 뭐 시크릿 같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같은 경우는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좀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저저번이죠. 작년이죠. 작년 초 이 가격 차트인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많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코인 탭에 보시면은 이제 SCRT 시크릿 코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인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크릿 그리고 뭐 호라이젠 정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보시면은 코스모스 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는 뭐 덱스가 대표적으로 뭐 팬케이크 있고 뭐 솔라나 쪽에서는 뭐 레이디움이 있고 그리고 뭐 루나 같은 경우는 뭐 테라 수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덱스가 필요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안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이제 그나마 좀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나온 게 이제 오스모시스라는 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모시스가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주노 같은 프로젝트들도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스모시스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주노 토큰 같은 경우는 주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노 같은 경우는 주노 같은 경우도 이제 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노 수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좀 그 유동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사용은 하지 않고요. 보통은 오스모시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모시스가 이제 덱스로서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갑 같은 경우는 케플러라는 코스모스 전용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많이 쓰고 있고 뭐 팬텀, 그러니까 솔라나의 팬텀이라든지 뭐 테라 월렛, 테라 스테이션 월렛 정도의 포지션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스타게이즈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좀 지향하려고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런 토큰들이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스가 왜 이제 좀 떠오르냐면 이걸 설명 안 했네. 왜 떠오르고 있냐면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단일화라고 해야 되나? 단일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각자 색깔도 너무 강하고 각자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브릿지 역할이 굉장히 좀 잘 안 돼서 이제 코스모스가 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붐업이 된 건데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코스모스도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들이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 때 해당 이제 플랫폼 위에 깔리는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디앱이건 뭐 다른 플랫폼이건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이제 그 깔리는 와중에 기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하자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할 때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서 팬케이크 수합을 통한 뭐 팬케이크 수합 코인 자체도 포함이겠죠. 거기를 통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코스모스도 이제 좀 느리긴 했지만 굉장히 느리긴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좀 느리게 나온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에어드랍이라든지 이제 뭐 저평가된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주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핫했었는데 주노를 통한 이제 에어드랍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막 한두 달 전만 해도 정확하게 뭐 한 달 전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 뭐 네타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제 주노를 어느 정도 소액이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100만 원 정도 예치를 해두면 그러니까 스테이킹 위임을 해두면은 이제 뭐 네타 토큰을 주는데 이제 그 에어드랍 양이 뭐 몇천만 원어치 그리고 뭐 이번 주만 해도 주노를 뭐 좀 스테이킹을 해두면은 또 막 에어드랍을 몇십만 원어치 해주고 그리고 뭐 오스모시스를 이제 스테이킹을 해두면은 이런 스타게이지라든지 이런 추후 후속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을 막 뿌리는 지금 그런 생태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좀 핫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나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기존에 이제 뭐 다른 덱스를 쓰셔서 좀 이제 익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모스 쪽은 조금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그 좀 돌아가는 게 뭐 IBC 관련해서 좀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뭐 내가 좀 에어드랍을 통한 수익을 좀 노려보고 싶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죠. 투자인데 이제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보셔서 해보시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타게이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000개 가량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2,500달러 정도 되네요. 지금 가격으로. 그래서 이런 에어드랍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추후 나오는 프로젝트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코인이라는 코인, 뭐 CHEQ, 뭐 엠버, 뭐 호프라든지 최근에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뭐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에브모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예전부터 좀 많이 기대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브모스라고 이제 명명이 됐지만 과거에는 이더민트라는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좀 많이 불리면서 좀 되게 기대작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이번에 그 스냅샷을 찍고 토큰 출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코스모스 생태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관심 있게 크립토 시장을 보고 계시다면은 코스모스 쪽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너무 그 당연한 얘기고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이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뭔가 기술적으로 혹은 뭔가 좀 더 디테일한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각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킹 하실 때 뭐 이것도 뭐 다 적이긴 하겠지만 이제 밸리데이터를 그 잘 선정하셔서 공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실 스테이킹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제 다 내용을 접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하셔서 스테이킹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거랑 별개로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한창 진짜 솔라나랑 테라 민팅 할 때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레인지 클랜이라고 이제 코스모스 쪽도 NFT가 나온다 카더라 라면서 코스모스 최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죠. 그게 이제 스트레인지 클랜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민팅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2개 민팅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개당 7아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 최저가가 50, 60아톰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탈락을 해가지고 좀 퍼블릭 때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최초 프로젝트가 먹여주는 건 좀 국룰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팅 하셨던 것들 이제 발행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매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관심 있게 보시고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뭐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잘 수익이 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코스모스가 좀 되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뭔가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핫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 정도? 오늘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부터 좀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올드 코인입니다. 오래된 코인이고요. 그만큼 뭔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핫해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었던 그런 플랫폼 코인들만큼은 상승률이 좋지 않았어서 저도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테조스랑 이제 아톰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기억나시겠죠 여러분? 확실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테조스랑 아톰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가 이제 작년 초에 익절을 하고 이제 다른 애들로 갈아탄 케이스인데 확실히 이 올드코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가격 상승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섹션이 작년 1월 1일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이 플랫폼별 코인 가격 차트고요. 이게 뭐 한 달 지난 가격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모스가 진짜 상승률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뭐 대략 $30 정도 되는데 작년 그 붐 때 최저점이 뭐 $40 정도
그 정도고 지금 $30 정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 뭐 아발론치나 뭐 솔라나 뭐 에이다 뭐 테라 루나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세 발의 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프로젝트와 생태계가 정말 건전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의 방향성은 또 별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만 좀 잘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종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좋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